연습 랠리에서는 정말 잘 맞습니다. 스트로크도 시원시원하고 주변에서도 폼 좋다는 말 듣습니다. 그런데 막상 게임만 들어가면 어떨까요? 몸이 굳고 발은 안 움직이고 평소엔 안 하던 실수를 연발합니다. 내가 원래 이렇게 못 쳤나? 자존감까지 흔들릴 때도 있죠. 사실 이건 실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연습 테니스와 실전 테니스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수년 동안 겪었던 문제이고 수많은 동호인들과 게임하면서 깨달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연습과 실전의 간극을 줄이는 현실적인 루틴 6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열리지 않는 문 앞에서 추는 춤 한색 열쇠를 쥐고 리듬을 타 세상은 1. 네트를 아슬아슬하게 넘기는 습관부터 버리세요. 연습 때 우리는 멋있는 공에 집착합니다. 네트를 스치듯 지나가는 낮고 빠른 스트로크 맞으면 정말 기분 좋죠. 그런데 문제는 그 샷이 실전에서는 독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긴장하면 스윙 궤도가 작아지고 타점은 낮아지고 몸은 굳기 때문입니다. 연습 때 낮게 치던 습관은 시합에서 그대로 네트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연습 때 의도적으로 네트 위를 더 높게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라켓 2개 정도 높이의 여유, 이 마진이 실전 생존율을 엄청 올려줍니다. 긴장해서 타점이 조금 흔들려도 공이 살아서 넘어가거든요. 중요한 건 높게 친다가 아니라 안전하게 깊게 친다입니다. 무작정 띄우는 아리랑 볼이 아니라 회전과 깊이가 있는 안정적인 볼이어야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네트를 스치듯 지나가는 샷에 집착했습니다. 하지만 대회만 나가면 공 절반이 네트에 걸렸어요. 그 이후 연습 궤도를 높인 뒤부터 실전 승률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2. 첫 서브를 세컨드 서브처럼 넣으세요. 동호인 경기에서 가장 많은 멘탈 붕괴가 나오는 순간 바로 더블 폴트입니다. 연습 땐 잘 들어가던 서브가 시합만 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첫 서브 미스, 그리고 두 번째는 더 긴장, 결국 게임 전체 흐름까지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첫 서브 생각 자체를 바꾸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건 가장 완벽한 세컨드 서브다, 이렇게 마음먹는 겁니다. 100% 힘으로 때리려 하지 말고 70%에서 80%의 힘으로 회전과 안정성에 집중하세요. 신기하게도 힘을 조금 빼는 순간 오히려 팔과 어깨가 더 자연스럽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첫 서브 성공률이 올라가면 경기의 흐름 자체가 편안해집니다. 동호인 경기에서 강한 서브보다 무서운 건 안정적으로 계속 들어오는 서브입니다. 3. 서비스 게임만은 반드시 지킨다는 마음. 시합 공포증이 심한 사람들의 특징, 모든 포인트를 다 따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멘탈이 먼저 지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나눠야 합니다. 내 서비스 게임은 무조건 지킨다는 생각으로 가세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건 화려함이 아닙니다. 첫 서브 성공률, 그리고 안전한 코스 선택입니다. 반대로 리턴 게임에서는 욕심을 줄여야 합니다. 상대 서브를 받자마자 위너를 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코트 안으로 넣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압박이 됩니다. 의외로 동호인 경기에서는 상대가 먼저 실수합니다. 결국 실전은 누가 더 대단한 샷을 치느냐보다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의 싸움인 경우가 많습니다. 4. 파트너를 다그치면 같이 무너집니다. 복식에서 내가 더 구력이 높다고 해서 파트너를 몰아붙이면 안 됩니다. 특히 파트너가 긴장해서 실수하고 있을 때 왜 그렇게 쳐? 그걸 왜 놓쳐? 이런 반응은 팀 분위기를 순식간에 무너뜨립니다. 오히려 필요한 건 구체적인 안정 신호입니다. 괜찮아, 네트 위로 높게만 넘겨줘. 이 한마디가 파트너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건 내 멘탈도 안정된다는 겁니다. 복식은 서로의 감정이 전염됩니다. 한 명이 흔들리면 팀 전체가 무너지고, 한 명이 안정되면 흐름도 다시 살아납니다. 5. 복식 초반엔 포칭보다 안정이 먼저입니다. 복식 초반, 네트 앞에 서면 욕심이 생깁니다. 한번 끊어볼까? 포칭으로 분위기 가져와야지. 그런데
이게 초반에는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경기 시작 후 첫 두 게임 정도는 무리한 포칭보다 안정적인 자리 유지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서브 넣는 파트너가 아직 리듬을 찾는 시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네트 플레이어까지 무리하다 실점하면 팀 전체가 급격히 흔들립니다. 억지 포칭은 도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좋은 포칭은 흐름을 타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리드하고 있을 때 상대 패턴이 읽힐 때 그때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초반엔 안정이 팀을 살린다. 이 마인드가 훨씬 중요합니다. 6. 긴장할수록 발을 더 과하게 움직이세요. 연습 때는 발이 잘 움직이는데 시합만 가면 몸이 굳는 이유, 결국 긴장 때문입니다. 특히 발이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의식적인 움직임입니다. 저는 오히려 과하다 싶을 정도의 스플릿 스텝을 추천합니다. 연습 때부터 남들이 보기엔 조금 오버처럼 느껴질 정도로 강하게 움직여보세요. 그래야 실전에서 겨우 평범한 움직임이 나옵니다. 시합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발을 계속 움직여야 긴장이 몸에 굳지 않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 순간 몸은 바로 경직됩니다. 예전에 만보기를 차고 경기해봤는데 플릿 스텝을 의식했을 때와 아닐 때 활동량 차이가 무려 1000보 가까이 났습니다. 결국 실전에서 중요한 건 좋은 폼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 움직이는 발입니다. 엔딩. 실전에서 무너지는 건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의 모든 동호인이 겪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건 실전에서 안 되는 이유를 실력 부족으로만 해석하지 않는 겁니다. 긴장에는 긴장만에 대응 루틴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네트 여유를 만들고 서브 욕심을 줄이고 발을 더 움직이고 안정을 우선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연습 때의 실력이 조금씩 실전에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가장 긴장하시나요? 서브, 리턴, 아니면 결정구 상황?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함께 공유해주세요. 비트가 될 테니까 열리지 않는 문 앞에서 추는 춤 은색 열쇠를 쥐고 리듬을 타 세상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어도 나는 나만의 박자로 이 문을 열어 열리지 않는 문 앞에서 추는 춤 기찻길 위에서 배운 고독의 스텝 이제야 알 것 같아 돌아갈 집은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걸 파란 가방을 내려놓